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이 빵빵 터지는 건강수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여름 너무 덥죠? 뉴스 보셨죠? 연쇄 대폭염 경보라는데 이하 이름도 무섭습니다. 그냥 한두 번 더운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연달아 끝없이 덮친다 는 뜻이에요. 에이 옛날에도 더웠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옛날에도 더웠는데 요즘 더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낮에는 35도 36도 밤에도 열대야. 이게 1에서 2주씩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폭염 때문에 생기는 문제 3가지, 냉방병, 탈수, 전해질 불균형,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 아주 쉽게 웃으면서 풀어볼 거예요. 1. 으슬으슬 냉방병, 여름 감기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폭염이 무서워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죠. 근데 그 시원한 바람이 또 문제입니다. 냉방병, 전문 용어로는 냉방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에어컨 바람 한두 시간은 시원하지만 계속 쐴수록 으슬으슬하고 몸이 찌뿌둥하셨죠? 그거 바로 냉방병입니다. 어르신, 여름 감기랑 비슷하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냉방병은 단순히 감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무서운 녀석이랍니다. 냉방병 대체 왜 생길까요? 냉방병은 주로 실내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클 때 발생해요. 우리 몸은 바깥 온도에 맞춰 체온을 조절하는데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너무 시원해지면 이 조절 기능이 헷갈리는 거죠. 마치 한여름에 겨울 외투를 입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내의 온도 차이가 5 이상 크게 벌어지면 자율신경이 혼란을 겪게 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냉방병이 찾아오게 돼요. 이외에도 환기 부족으로 실내 공기가 탁해지거나 에어컨 필터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면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지고 이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에어컨 냉각수나 필터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면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워서 살려고 켰는데 너무 세면 오히려 몸이 삐걱거리는 거죠. 이런 증상 나타나면 냉방병 의심. 냉방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 콧물, 목감기 같은 증상, 온몸이 축 늘어지는 전신피로감, 소화가 잘 안되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위장 증상, 그리고 어깨나 팔다리가 쑤시는 근육통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어깨나 목 결림,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체온 변화가 여성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은 특히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기존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단순한 감기라고 방치하다가는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냉방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특급 비법 대방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얄미운 냉방병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실내 온도는 섭씨 24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바깥 온도와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너무 낮은 온도는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냉방병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몸을 따뜻하게. 차가운 바람을 직접 쐴 때보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한여름에도 얇은 긴 소매 옷이나 가디건, 무릎 담요를 준비해 두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잠잘 때는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시거나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찬 공기가 직접 몸에 닿는 것을 피하고 특히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더 쉽게 떨어지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환기하기.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마다 5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가 냉방병을 쫓아냅니다.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냉방병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필수. 에어컨 필터는 먼지와 세균의 온상이에요. 2주에 한 번씩 꼭 청소해 주시거나 교체해 주세요. 깨끗한 에어컨 바람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필터에 쌓인 먼지는 공기순환을 방해하고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어 냉방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교체는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따뜻한 음식 섭취.
냉방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최고예요. 생강차, 대추차처럼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미나리, 양파, 마늘 같은 채소도 좋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면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냉방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감기 걸려서 병원비가 더 나갑니다. 전기세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요. 에어컨은 적당히. 우리 몸도 시원함을 좋아하지만 냉동창고는 싫어합니다. 목마름이 곧 병이다. 탈수 증상과 대처법. 어르신들 더운 날씨에 땀 많이 흘리시죠?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말라버리는 탈수가 올 수 있어요. 탈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는 땀 별로 안 흘리는데 하세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몸속 수분이 줄어도 신호가 약합니다. 그래서 모르게 탈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탈수는 온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탈수 왜 어르신에게 더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60% 이상은 물로 되어 있어요. 이 수분은 체온 조절, 영양분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량이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진대요.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 기능이 저하되어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압약, 이뇨제 등 특정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탈수에 더 취약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뇨제는 소변 배출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 구토를 할 때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까지 빠져나가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죠. 심한 경우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탈수? 이런 증상들을 확인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탈수를 의심해 봐야 해요.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다. 초기 증상. 소변량이 줄고 색깔이 진해진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려 하기 때문.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다. 손등을 꼬집어 당겨봤을 때 주름이 천천히 펴진다. 피부 장력 감소. 피로감, 무기력감, 어지럼증이 심하다.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 머리가 아프고 근육경련이 일어난다.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낮아진다. 몸의 수분이 줄어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열심히 뛰기 때문. 만약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을 위한 물 마시기 습관. 탈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만 마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똑똑하게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증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목마르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해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한 컵씩 약 200ml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시원한 물 대신 미지근하게.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기 어렵다면 수분 가득 음식으로, 맹물이 잘 안 넘어가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드셔보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키위, 오렌지, 자몽 등은 수분 보충에도 좋고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랍니다. 이들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음료, 알코올과 카페인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카페인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삼가거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물 한 잔. 우리 몸이 주인님 물 주세요 하고 속삭입니다. 안 들리죠? 기가 먹은 게 아니라 몸이 말수가 적은 거예요. 3. 숨겨진 강자, 전해질. 폭염 속 건강의 핵심. 어르신들 더운 날씨에는 땀으로 물과 함께 소금도 다 나갑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 소금 농도가 맹탕처럼 희석되면서 전하트륨 혈증 위험이 생겨요. 전하트륨 혈증은 체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로 두통,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뇌부종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줄줄 새는데 소금도 같이 빠져나간다. 물만 부으면 맹탕된다. 는 거죠. 전해질이 뭔데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염소, 칼슘, 마그네슘처럼 정기적인 성질을 가진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의 체액 속에 녹아 있으며 우리 몸의 전기회로를 유지하고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삼투압을 유지하며 심장, 신경,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게 돕는 등 정말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나트륨은 신경 신호 전달과 혈압 조절에,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이 전해질들이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중요한 부품들이 빠져나간 기계처럼 우리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해질 불균형,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지럼증, 몸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으면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전해질 불균형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육 경련, 다리나 팔 근육이 저절로 뭉치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밤에 잠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칼륨 부족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방해하여 경련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 두근거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전해질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불균형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혼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의식장애나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압약이나 이뇨제 등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더 쉽게 전해질이 손실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도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해질 보충 이렇게 하세요. 전해질은 물만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온 음료 활용,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스포츠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온 음료는 수분과 함께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 전해질 균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 함량이 높은 제품도 많으니 성분을 확인하고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물이나 짠 음식도 너무 줄이면 전해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약간의 소금 섭취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국이나 찌개 등 국물 요리를 적당히 섭취하거나 식사 시 소금 간을 약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나트륨, 김치, 간장, 소금 등이 대표적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칼륨,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콩류,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는 칼륨 보충에 아주 좋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잎채소 등에 많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해요. 마그네슘, 견과류, 콩류, 녹색 잎채소에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 예방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염사탕, 염분, 캔디. 최근에는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식염사탕도 많이 나와요.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이 보약이지만 맹물만 마시면 몸이 맹해집니다. 적당히 소금도 챙겨야 해요. 4. 어르신을 위한 폭염생활 꿀팁 총정리. 냉방병, 탈수, 전해질 관리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폭염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생활 꿀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외출은 되도록 삼가세요.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세요. 이 시간대는 자외선도 가장 강하고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물병을 꼭 챙기시고요. 무더위 쉼터 적극 활용. 집에 에어컨이 없으시거나 전기세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에는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시원하고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샤워는 시원하게, 미지근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체온을 낮추고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혈관 수축 없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가족, 이웃과 안부 확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나 이웃분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 복용 중에 혈압약이나 이뇨제 등 특정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탈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수분 섭취량이나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물과 폭염의 상호작용에 대해 미리 의사와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올여름 폭염은 무서운 손님이에요. 문 걸어 잠그듯 대비 잘하시고 우리 몸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켜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냉방병, 탈수, 전해질 관리법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건강 이야기 항상 함께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겁먹지 말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을 지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건강이 빵빵 터지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